시사플러스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2일은 20번째 노인의 날입니다. 고령사회 문턱에 선 우리나라, 지금이야말로 노인 문제를 더욱 들여다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윤성희 PD, 노인의 날을 맞아서 새로운 노인 문제의 현상에 대해서 취재하셨다고요? 네, 바로 노후 파산입니다. 노후 파산은 일본에서 건너온 신조어로 법적인 파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노인이 갑작스러운 병과 사업 실패 때문에 노후의 자립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 중산층 고령자가 노후에 갑자기 빈곤해진다. 이 노인 빈곤의 문제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노인 파산 현상이 비단 그 일본만의 문제인 겁니까?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파산 현상이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노후 파산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지역의 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시 동구. 오래된 여관 건물을 개조한 작은 방에 김영철 씨가 살고 있다. 은퇴 전 안정적인 중견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일해온 김영철 씨. 그는 번듯한 가정의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기초수급비와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후를 맞았다. 20년간 부인의 병치레와 자식 부양에 노후 자금을 소진한 것. 긴 병 효자 없다고 너무도 오래 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돈이 좋은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이제 중단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 집사람 떠나보내고 그리고 딸 하나 있는 거 여기 결혼시키고. 정작 본인은 척추 협착증에 거동이 불편한 상황. 약값을 줄일 수 없어 다용도실 겸 주방에서는 최소한만 해먹고 아침 겸 점심을 주로 복지원에서 해결한다. 빠듯한 생활비에 지출을 줄이다 결국 먹는 것마저 줄이게 된 것이다. 의료비, 방세, 기타 이제 통신비, 약값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를 자꾸 줄이려고 해도 그게 아픈데 또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아끼는 건 뭘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뭔가 좀 아끼셔야 되잖아요. 얼른 생각해서 내가 아끼고 덜 먹고. 먹는 걸 줄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슴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충남 공주시 웅진동. 조동현 씨는 65세에 결혼을 하며 10여 년 전 이곳에 들어와 살게 됐다.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온 젊은 시절. 누구보다 고왔던 때도 있었다. 장사며 식당이며 가리지 않고 씩씩하게 일해 돈을 모으기도 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보냈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과 자신에게 병마가 찾아왔다. 갑자기 그냥 싫어서 풍이 오대. 갑자기 그냥 멀쩡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들어오면서 내가 1년 집에서 모시고 있었고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셨어. 내가 다리 수술하는 바람에 못 쪼개 해서 할아버지한테 좀 들어갔지. 좀 어려워진 게 그런 이유인가요, 그러면? 네. 이어 조동현 씨도 두 무릎과 발목까지 총 3번의 수술을 했다. 현재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운 상태. 나이가 들며 황혼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줄 알았다. 그러나 갑작스런 병치레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노후를 고독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너무 고독해서 힘들어. 그리고 밥 해먹기도 혼자 힘들고. 너무 외로운 게 첫째는 제일 힘들어.
먹을 거 없고 입을 게 없어서 아니라 그냥 사는 게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여기 하루 종일 있어야 사람 하나 구경 못해. 일로 집에 떨어져서 사람 다니는 사람이 없어. 저 한 분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큰 아들만 결혼을 시키면 모든 게 행복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큰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불행한 걸 느꼈대요. 같이 살질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월세 3만 원짜리 살으셨는데 지금도 월세를 살으세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안 된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이처럼 연금과 노후 자산으로 생활하던 고령자가 자립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노후 파산이라 한다. 노후 파산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 건너온 신조어.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본다면 이웃 나라의 것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병이나 부상, 사업 실패, 자녀 부양 부담 등 노후 파산의 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좀 이제 극대화시킨 그런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참 아이러니한 거는 장수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장수.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노년 기간인 거죠. 뭐 개인도 예측하지 못했고 정부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90, 100세까지 살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장수가 모든 인류의 희망이지만 그 장수로 인해서 생긴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상담실을 찾는 어르신들을 보면 또 종종 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접한 케이스는 이제 본인이라든가 배우자 또는 가족분들의 그런 의료비 지출, 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금융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 실패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종종 빚 보증을 서셔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노후 파산은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노인이 장성한 자녀들을 다시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기생 파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었는데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가 사업을 한다고 나오셨나 봐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돈을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 거죠. 했는데 같이 파산을 하고 결국은 뭐 지금은 이제 이분은 개인 사업자였지만 연금을 수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나오는 연금을 의존해서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또 그동안 비축해놨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기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제 그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족 해체 현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이혼이나 별거 또 강퇴, 실직 이러한 이유로 부모님 댁에 다시 돌아오는 그나마 부모들은 이제 집은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또 이 80, 90세 노인이 그 아들과 그 아들이 두고 간 손주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빈곤에 더 빠지게 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 파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조성환 씨. 그에게도 노후 파산의 어둠이 드리워졌다. 자녀들을 위해 노후 자금이 될 직장연금 소득을 모두 써버린 것이다. 애들이 넷이다 보니까 길러서 대학까지 좀 길르다 보니 다 그 돈이 없으면은 뭐 은행에서 대부도 좀 받고 또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이제 조건으로 그 대부를 갚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아서 갚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연금을 신청을 못하고 일시불로 탄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조금 지 노후 생활하는 데는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할까요? 학자금도 주고 이거 조금 창피한 일인데 그 둘째 사위가 있었는데 그 보증금이라고 할까 전세 들어갔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는데 지금 보증을 잘 쳤어요. 예, 그 보증을 쓴 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돈이 한 7천 정도의 변제를 제가 이제 하고 나니까 더군다나 뭐 더 어렵죠 이게.
지하철역 승객 안내 업무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 20만 원과 기초연금 8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이어가는 조 씨.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살지만 턱없는 소득에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더구나 이제 여기 이제 일자리가 끝나면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한 3개월 정도. 이제 그때는 뭐 전혀 소득이 없고. 조성환 씨가 노인 일자리 활동이 없는 날이면 늘 들르는 곳이 인근 노인복지관. 이곳에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의 보람도 보람이지만 사실 봉사 후에 한 끼 점심 식사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없는 휴일이면 조 씨는 점심 식사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이란 현실의 벽에 매번 부딪히고 말았다. 다른 곳, 소에게는 이 뭐라 할까, 다른 곳에 다 나가려고 하더라도 보니까 제재를 받아. 어떤 것이냐면 나이라든지 우선 제일 문제가 나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요소에 한번 가서 일자리를 한번 구해보려 해도 몇 살이냐, 나이가 제한이 돼서 다 이제 그것을 제재를 받고, 또 이제 뭐 아파트 경비 같은 데도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역시 거기도 나이가 문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9.6%, OECD 국가 중 1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구 생활 수준은 매우 낮다 11.8%, 낮은 편 37.9%, 그저 그렇다가 47.2%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파산의 위험성은 언제든 중산층 노인들을 빈곤 노인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노인 빈곤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 노후 파산과 노인 빈곤율 상승은 노인 개인에게도 우리 사회에게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네, 노인 자살로도 이어져요,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젊은 시절에 좀 더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셨다거나 좀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파산을 하는 경우에 극단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좀 사람이 적응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또 장년층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파산을 해도 재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노후 파산으로 인한 노인 빈곤. 준비 없는 노후는 곧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노후 파산과 노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받아안고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네, 화면 속에 나온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노후 파산의 위험성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빈곤했던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중산층 부모님들이었다는 거죠. 은퇴 후 노인이 되자 뜻하지 않게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내려앉게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중산층 노인까지 빈곤층으로 흡수가 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요. 자, 이 노후 파산 문제, 노후 파산의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노후 파산이 대체로 갑작스러운 개인 문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는 파산 후 노인의 삶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 않는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어떤 진단과 예방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2000년 노인 인구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17년 만에 14% 돌파로 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우리가 지금 2016년이잖아요. 10년이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기거든요.
왜 이제 우리나라만 비교해 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거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7에서 14% 가는데 115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리고 뭐 일본의 경우도 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40에서 70년 정도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히 준비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빨리 진행되는데 장수가 보편화되며 67명 중 1명은 노인이 되어가고 출산 인구는 줄어들며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은 커져가는 우리의 현실. 과연 우리는 초고령 사회를 맞을 준비가 됐을까?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IMF와 함께 사업 실패로 노후 파산의 그림자를 겪은 김경일 씨가 일하는 곳이다. 그가 재기에 성공하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게 된 건 노인 일자리 때문이다. 옛날에는 저기 알루미늄 재생 공장을 했었는데 IMF 한파도 오고 여러 가지 그 뭐 조건이 잘 안 되는 데가 그때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쭉 일은 계속 해 왔는데 경비 일도 좀 했거든요. 경비도 정년이 돼 가지고 그만두고 2014년도에 1월 달에 여기 저 시니어 클럽 동구 시니어 클럽 소개로 여기 와서 이제 일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대전 동구 시니어 클럽이 입주민 대표자들과 만나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 김경일 씨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한 달에 100여만 원을 벌게 됐다.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요.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생활에 안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매일 내가 출근을 하고 이러니까 건강이 유지됐네.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고혈압인데 이제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일한다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 2014년도에 그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노인 일자리를 참여를 하는 노인들이 그 의료비로는 약 한 54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 그 입원하는 일수는 약 한 3.7일이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요양 일수는 약 한 8일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 혹은 독거 가구들은 경제적 불안감과 간호 문제,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을 고루 느끼고 있었다. 한편 노인들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이 전체 79.3%로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했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노인 일자리는 노인 문제의 중요한 해법이다. 그 노인 빈곤율이 50%예요. 네. 2명 중에 1명의 노인이 이제 빈곤하다는 건데 젊어서는 자식들에게 올인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었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돈을 모아놨던 것 같고 뭐 이제 자영업을 한다거나 또 때로는 뭐 자식들의 사업 자금을 대줬는데 그 잘못돼서 또 이렇게 이제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렇게 사이클화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인 일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3만 5천여 개로 시작해 2014년까지 33만 6천여 개로 늘어났다.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공익형이 71.9%로 가장 많았고 복지형이 15.1%, 교육형과 인력 파견형, 시장형 등은 매우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누적 인원을 보더라도 약 50여만 명, 전체 노인 인구가 680여만 명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턱없는 수치다. 약 한 10배 정도 이상 일자리 양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약 한 28%씩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저소득 노인의 복지 차원의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효과는 있겠으나 저희가 2020년 이후에 쏟아질 그 베이비붐 세대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나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대전 동구 시니어 클럽. 이곳에선 13개 사업에 걸쳐 650여 명의 노인이 일하고 있다. 특히 맞춤형 인력을 파견하고 관리하는 실버 토탈케어 사업은 2015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 대상을 받았다.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틈새 시장을 꾸준히 개발한 덕이다. 일단은 그 사업성은 뭐 현실성이 지역이나 이쪽 뭐 대전 같은 지역이나 그리고 뭐 어르신들의 그 능력이나 그런 부분을 맞는 그 일자리를 좀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추다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각도로 좀 개발도 해보고 그 연구를 해본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된 목적이 이제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사업에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이게 과연 이 사업에 좀 맞을까? 그리고 또 참여한 어르신들한테도 적성에 맞을까를 고려한 후에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단순한 수치 증가가 아니다. 노인의 재능과 능력,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노인만의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숙제는 더 있다. 공익형의 일자리의 경우 주 23시간 내외를 일하고 한 달 20만 원가량의 활동비를 받는데 10년째 그대로라는 것. 노인 일자리가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노인 일자리에서 받는 이 급여 이게 지금 한 2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왜냐하면 1인당 최저 생계비가 지금 63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 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거 갖고는 어르신들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일자리 그 노인 인구 대비해서 일자리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그 20만 원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그런 일단 공공 근로적인 그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이제 경력이나 경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한 시장형 일자리에 좀 참여를 하셔서 많은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0년 전체의 7%에서 2014년에는 12.7%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0년은 15.7%, 2026년에는 무려 20.8%가 넘을 것이란 예상. 그중 2020년엔 베이비 부머 세대 700만 명이 노년으로 진입하게 된다. 현재의 베이비 부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노후 준비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회의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았고 그런데 어쨌든 현존하는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로부터는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버림받은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른바 낀 세대라 불리는 이들이 노년으로 대거 진입했을 때 대책 또한 절실하다. 이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앞으로 이게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 좀 내리막길 아닙니까? 내리막길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여가적인 부분, 예. 뭐 체력적인 부분, 뭐 그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꼼꼼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첫째는 이제 제가 근로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거 생활을 축소해야 되겠다. 저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요양원 갈 것도 저희가 해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뭐 거의 뭐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부모 모시고 하는 거에는 뭐 본인은 생각은 있지 모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야 되지 않는 세대인가, 저희 같은 세대는 지금.
(2015년 10월에) 문을 연 대전광역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생겨 베이비붐 세대의 안정적인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통합 지원 서비스 센터를 목표로 지금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3기생들이 현재 교육 과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 센터에 해야 하는 일들이 우선 직업 교육 과정, 그다음에 이모작을 위한 생애 재설계, 그다음에 사회 공헌 봉사 활동, 커뮤니티 지원, 이러한 통합적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여가를 위한 취미 활동뿐만 아니라 생계형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곳은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소상공인 마스터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다른 이유가 아닌 직업을 알선하기 위한 교육이다. 직업을 해야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해서 생각을 하니까 저도 6년간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전업이 유통업에 있으면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관리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인생 후반기에는 내 적성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자의 욕구에 비해 수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대전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18만 명인데 반해 3기 9월 말 개강 교육과정 모집은 총 50명. 더 많은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분들이 참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갑자기 단절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자기의 어떤 정체 의식이나 주체의 어떠한 상실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기가 구분을 못하고 또 활동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아직까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배려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 이 세대가 가장 방황하는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또 이런 기관들이 나서서 앞장서고 보완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구나 노인이 된다.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꾼다.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불안한 사회에서는 노인 빈곤, 노인 파산과 같은 불행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현실성과 사업성을 갖춘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합리적인 임금과 예비 은퇴자들을 위한 지원까지 사회가 지혜를 모아 더욱 촘촘하게 노인 문제를 대비해야 할 때다. 네, 노후 파산과 또 그로 인한 노인 빈곤, 이 중년층에게는 남 얘기 같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희 부장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좀 풀어야 할까요? 예, 우선 노후 파산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들은 대개 의료, 연금, 일자리 등의 복지에서 밀려나 있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곧 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지금 부모를 또 부양을 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양을 맡길 수가 없는 그야말로 낀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취재 중에 만난 예비 은퇴자와 은퇴자의 노후 불안감은 적지 않았습니다. 정년은 빨라지고 노년은 길어지면서 뭐를 해야 하는지 이런 막연함으로 노년을 맞게 되는 두려움인데요. 대전광역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사례처럼 예비 은퇴자와 은퇴자를 위한 여가와 건강, 취업 등의 인생 재설계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성희 PD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개인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 부양, 각자 도생의 시대. 이제 노인 문제까지 개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노인 문제, 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